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 이제 이번 3주째 마치고 이제 4주째부터는 투자론 할 겁니다. 지금 투자론이 조금 어려우면 금융론 먼저 하고 하여간 투자론, 금융론 둘 중에 이제 여러분이 접근 좀 쉬운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투자론이 가장 어려워요. 부동산 개론 중에서. 교재 어디냐면 기본서 교재 109페이지 108페이지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은 어떻게 움직이냐, 균형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균형 수량 거래량이 늘으냐 줄으냐, 이거는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감소, 수요 증가 감소, 또 탄력성에 또 영향도 받아요. 자,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이 같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2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큰 경우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은 경우고, 동그라미 3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큰 경우. 이렇게 탄력성 같은데 이제 2번하고 3번이 조건이 달라요.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가격과 거래량이. 동그라미 2번 먼저 칠판에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 여기에 가격, 여기에 수량. 탄력성이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탄력성이 같으니까. 기울기가 같다. 요게 이제 처음에 균형 가격이었고, 요게 처음에 균형 거래량이었죠, 이게.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만큼 수요가 증가됐다. 기울기도 지금 같아야 돼요. 이렇게 T1. 그랬더니 공급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공급도 증가됐다. 이게 S1. 그랬더니 이게 가격이 변화가 없으니까 P0하고 P1이 같았고, 거래량은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이 올랐죠. 오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은 오르고, 근데 이 가격이 유지되지 못해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가격은 최종 균형 가격으로 이렇게 불변으로 내려오고, 거래량은 수요 증가돼서 오르니까 마진 생기니까 공급 증가되니까 결국 Q1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탄력성이 같은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으면, 이제 또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수요가 델타 D 플러스 증가됐다. 근데 공급 증가하고 같다. 델타 S. 그런데 수요가 증가된다는 건 가격이 올릴 힘이다. 공급이 증가된다는 건 가격을 내리는 힘이다. 그래서 올리는 힘과 내리는 힘이 같으니까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은데, 아니야. 탄력성만 같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커요. 수요 증가가 더 커요. 그러면 다시 이걸 지우고, 요게 가격이고 요게 수량이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탄력성은 같아요. 탄력성은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S0,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로 탄력성이 같으니까 D0.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 가격이 P0가 결정이 됐고, 여기에서도 균형 거래량 Q0가 결정이 됐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고 그랬죠. 델타 T가 델타 S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격은 이제 올라야 돼, 이 경우. 자, 그러면 같은 크기로 이제 온 게 아니고 수요 증가가 컸어요. 수요는 요만큼 증가되고, T1 공급 증가는 수요 증가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요만큼. 여기 델타 T면은 요거는 델타 S가 된다. 요만큼. 그래서 S1. 그래서 새로운 S1과 새로운 T1이 만난 점이 어디냐? 여기요. 가격을 올리는 힘이 가격을 내리는 힘보다 더 크니 가격은 올랐다. 예, P1.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수요 증가돼서 가격 오르니 마진 생기니까 공급도 증가돼 가지고 거래량은 이렇게 Q1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 뒤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 110페이지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하고 똑같다. 거래량은 그러면 불변이어야 돼요. 수요가 20개 증가됐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서 공급이 20개 감소했으니 원래 위치로 오기 때문에 거래량은 불변이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탄력성에 영향을 받는데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기억본에 설명하고 있듯이 균형 거래량 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자, 다시 한번 또 그래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거래량이다.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똑같다고 했어요. 공급 감소 20개 증가돼서 20개 감소니까 제자리해야 되는데 이제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건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니까 기울기가 원만해야 돼요. 공급은 기울기가 가파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격이 불변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P0가 성립이 됐고 Q0가 성립이 됐다. 근데 수요 증가가 이제 공급 감소하고 똑같았는데 탄력성이 차이가 있죠.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다. 이랬을 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탄력성이 달라진다면 탄력성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수요가 요만큼 증가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한 상황에서 T1이 요거 되죠. 그럼 가격은 일단 일생 가격은 올랐겠네. 근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공급이 여기에서 똑같은 크기로 감소했어요.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아요. 여기 요렇게 늘었다가
탄력성이 같았으면 똑같은 줄어들었을 텐데, 하여간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인데 탄력성이 열받아서 이게 S1이다. 그래서 D1과 S1이 만나서 새로운 가격은 P1이 여기서 성립됐고, 거래량은 늘었다 줄었다 제자리해야 되는데 탄력성이 같았다면 탄력성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거래량은 제자리 있지 못하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수요가 증가될 때는 공급 탄력성이 작아서 기울기가 가파라서 조금 증가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할 때는 수요 탄력성이 커서 기울기가 완만해 가지고 이렇게 늘었던 거를 다시 요만큼 많이 감소시켜 버리니까, 늘었을 때는 요만큼 늘어나고 감소할 때는 더 많이 감소해 버리니까 결국 거래량이 감소하게 됐다. 늘었을 때는 조금 늘어나고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하겠다. 원래는 탄력성이 같았다면 20개 늘어나서 20개 줄어들어서 제자리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공급 탄력성이 작아서 조금 증가돼서 10개 증가시키게 만들고, 감소할 때는 공급이 감소할 때는 수요 탄력성이 커서 더 많이 감소하게 만들어서 결국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교과서 이게 그 110페이지 동그라미 4번 얘기고, 동그라미 5번 1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요거 경우는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같았는데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반대로 컸어요. 아까는 수요 탄력성이 컸는데, 그러면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냥 설명하면 거기 이제 D0와 S0에서 P0와 Q0 가격과 거래량이 있었는데 B점이죠, 바로 그게. 근데 수요 탄력성이 작으니까 기울기가 가파라 가지고 이게 D1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그 S0와 D1이 먼저 만나서 Q0에서 Q2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가 있어야 되죠. 공급 감소는 이제 기울기가 가파라요. 가파라 가지고 Q0에서 Q2로 늘었는데, 여기서 똑같은 크기로만 줄어들어 써야 되는데 탄력성이 같았다면 공급 탄력성이 더 큰 바람이 그 Q2에서 까지 늘어난 거, 수요 증가로 그거를 확 감소해 가지고 Q1까지 감소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증가된 거는 10개인데 감소된 거는 한 40개 감소했다. 그러니까 10개 들어났다가 40개가 공급 감소로 확 감소하니까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냐, 원래 증가되는 경우네, 증가된 경우, 지금 여기 그 동그라미 그 5번은 그 수요가 증가될 때는 얼마 증가됐냐면 Q0에서 Q2까지 증가됐죠. 공급이 감소할 때는 다시 자리에서 이제 어디까지 감소했냐면 새로운 D1하고 만나야 되지. 새로운 D1하고 만나야 되니까 바로 Q4로 줄었어요. 그냥 늘어날 때는 Q0에서 Q2로 많이 늘어났는데 공급 탄력성이 더 커서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될 때는 조금 증가되고 증가될 때는 Q0에서 Q2니까 요만큼 증가됐는데, Q0에서 Q2만큼 증가됐는데, 감소할 때는 Q2에서 Q4까지 조금 감소하니까, 늘어날 때는 40개 늘어났는데 감소할 때는 20개, 100개 감소하니까 결국 거래량이 결과적으로 책의 그래프 하면 Q0에서
S1과 D1이 만난 Q4로 결국 그만큼이 늘어났다. 이 탄력성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감소했고 동그라미 5번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탄력성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또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온 그 내용들이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동그라미 가로 6번 112페이지 탄력성과 균형 가격, 균형 수량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탄력성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에서 먼저 그 113페이지 교과서 기본서 기억본 읽어보면 수요가 증가됐다. 가격 오르겠죠. 가격 오르니까 공급이 마진이 생기니까 공급 늘어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생기겠죠. 이때 어떻게 변동하냐를 한번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기역의 경우에 수요가 증가됐다, 가격 오른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된다, 새로운 균형이 달성되는 이 과정에서 공급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를 때 공급 탄력성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공급 탄력성이 크니까 많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가격 움직여도 공급 탄력성이 작으면 공급이 조금 늘어나는데 공급 탄력성이 크면 똑같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공급 탄력성이 크면 많이 늘어나. 그래서 그 가격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 증가로 공급 양의 반응이 커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반대로 요걸 이제 또 경우가 있을 텐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113페이지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은 오르겠네요. 그러면 마진 생기니까 공급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증가해서 그 가격이 오를 텐데 근데 공급 증가가 많이 증가되니까 그 가격이 오르는 힘을 좀 약화시켜요. 수요 증가 오른다. 근데 공급 증가가 더욱 수요 증가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공급 탄력성이 커서 확 증가돼 버린다. 그러니까 가격 오른 것을 빨리 공급 증가가 흡수해서 공급 증가가 안 되면 수요 증가가 있으면 가격은 많이 오를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가냐면 뒤에 115페이지에 잠깐 갔다가 옵시다. 그러면 115페이지 보면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D1에서 D2로 수요가 증가됐어요.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다. 가격 올라와도 하나도 안 늘어난다. 그러면 거래량 하나도 안 늘어나요. 그런데 공급 탄력성이 S1으로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이다. 수요 증가로 가격 오를 때 공급이 무한대로 증가된다 하면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고 거래량이 그 다음에 이제 S2와 S3 S2보다 S3가 탄력성이 적고 이제 S3보다 S2가 탄력성이 커요. S3보다 S2가 탄력성이 크다 보니까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공급 탄력성이 S2, 3보다 2가 크니까 S3는 조금 증가됐는데 S2는 많이 증가시키게 만들었다. 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렇게 탄력성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기출제된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느냐. 115페이지인지 이런 내용 가지고 기출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제 이게 핸드폰 동영상이 20분마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